토트넘이 정말 쉽지 않아졌네요. 좀 큰일 났습니다. 뭐 최근에 경기력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화도 내시고 좀 실망도 많이 하실 텐데 요새 결과도 안 좋잖아요.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.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상자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뭐 요리스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는데 이거 미드필더 핵심 자원입니다. 벤탄쿠르가 지난 주말 레스터와 경기 때 좀 쓰러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. 지금 영국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시즌 아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 못 뛴다는 얘기죠. 뭐 모든 매체들이 다 지금 내오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높은 가디언지를 놓고 보면 가디언지는 벤탄쿠르가 지난 레스터 경기에서 다쳤는데 진단한 결과 십자인대를 다쳤다. 십자인대라는 게 이제 무릎을 받쳐주는 그 부위인데 거기가 지금 다쳤다는 겁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발목 부상하고 무릎 부상을 상당히 제일 많이 당하는데 무릎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파열당하는 이제 부상이죠. 우리가 선수들 굉장히 오래 걸렸던 이런 부상들을 놓고 보면 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들.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그랬었고 오랫동안 하여튼 쓰러지는 선수들은 대개 이 부위 십자인대가 좀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벤탄쿠르가 그 십자인대를 좀 다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벤탄쿠르의 회복 전망은 6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걸릴 것 같다. 이러면 당연히 이번 시즌 못 뛰는 거는 뭐 분명하고요. 최대 7개월까지 회복이 걸린다고 한다면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못 뛴다는 얘기죠. 이거는 뭐 벤탄쿠르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지만 토트넘에게도 미드필더에 선수가 없어요. 좀 큰일 난 상황 같은데 뭐 로마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내용의 소식을 좀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. 벤탄쿠르는 호이비에라 더불어서 토트넘의 허리의 핵심이죠.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23경기를 토트넘이 치렀는데 그중에 18경기나 나왔습니다. 상당히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거고 또 이 중에 5골을 때려 넣었는데 이거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거예요. 해리케인이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었고 그 다음이 5골에 벤탄쿠르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의 4골인데 이렇게 출전의 시간도 많았고 또 골도 많이 넣었던 벤탄쿠르가 빠진다는 건 토트넘에게 미드필더 운영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런데다가 이미 미드필더 쪽에 또 하나의 좀 백업 요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누구 다쳤네? 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비수마인데 비수마도 지금 피로골절 발목 쪽이 좋지 않다. 발 쪽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이 지난 보도가 있었고 수술을 시즌 도중에 그 칼을 갖다 대면은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2월 중순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수마도 시즌 아웃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. 그러면 미드필더 쪽에 비수마, 벤탄쿠르 다 시즌 아웃이면 그러면 남아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은 호이비에르 한 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. 물론 20살의 파페사르 있습니다. 그다음에 22살의 올리버 스킵이 있죠.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면 스킵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발견한 새로운 재능이고 이 선수 키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 꺾여가지고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실망감이 많았고 이거 왜 이렇게 스킵은 한순간 무너졌지?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즌 나올 때마다 좀 불안불안 실망감이 좀 컸던 선수고 파페사르 같은 경우도 이제 20살의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중량감 있게 토트넘의 메인으로 미드필더를 뛴다?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. 그러면 호이비에르 한 명 갖고 남은 그 시즌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. 이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엄청난 비상이다. 그런데다가 이게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그 주중 15일인데요. 수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치르는데 이탈리아 밀라노 AC 밀란 원정을 떠납니다. 근데 이 경기에 호이비에르가 또 카드 징계를 받아가지고 못 뛰어요. 자 그러면 벤탄쿠르, 비수마 다 부상으로 쓰러졌죠. 호이비에르 징계로 못 뛰죠. 그럼 누가 뛰어야 되죠? 없어요. 그럼 진짜 파페사르하고 올리버 스킵이 뛰어야 돼요. 여기 하비 화이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잖아요. 우리 그 프리시즌 때 봤던 이 선수는 지금 3부인 더비 카운티로 지금 임대를 보내는 상황이고요.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등록 문제 이런 걸 놓고 보자면 없어요. 그럼 진짜
이번에는 파페사라고 스킵하고 싸워야 된다는 건데, 물론 AC 밀란도 좀 좋지 않죠.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스킵하고 사르 갖고 싸운다? 제가 봐서 방법은 이런 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.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다이어를 올리는 겁니다. 다이어는 안 된다고요? 오른쪽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죠. 지난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때 실제 다이어를 위로 올려가지고 맨시티의 강점인 미드필더를 잡는 용으로 약간 끌어올려서 다이어를 썼던 경험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플랜 A는 아니에요. 엄청난 지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플랜 B, 어쩔 수 없는 대체안 이런 거로 다이어를 좀 올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프리미어리그가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있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8살, 19살의 디바인이나 나일 존과 같은 어린 선수를 쓸 수도 있겠죠. 프리미어리그는.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. 이게 뛸 수는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를 한 번도 뛴 선수들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막 4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18, 19살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 뛰지 못한 선수를 갖고 한다? 이게 더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파페사라고 올리버 스킵을 써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를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거예요. 그래도 다이어를 위에 올려 쓰는 게 낫지 않겠냐. 방법은 없어요. 그럼 호이베르와 다이어, 그리고 아니면 3미들로 해서 숫자, 이젠 강제 포메이션 변화, 전술 변화를 콘테 감독이 쓸 수도 있겠네요. 없으니까요. 자, 이런 일단 문제가 좀 있다. 그럼 뭐 그래도 어쨌든 다이어 올리면 강제 포백이 되건, 아니면은 뭐 그래도 센터백도 숫자는 좀 있으니까 못해도 로메로 돌아올 거고, 산체스 있고 탄강가 있고, 좀 심각하긴 하지만 구성이 그런데 또 고민이 있습니다.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좀 이것도 좀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럴 수 있겠는데, 왼쪽 윙백인 세세뇽도 지금 다쳤다는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. 풋볼 런던이 지금 골드 기자가 좀 이거 썼더라고요. 세세뇽도 그래서 뛸 수 없다. 한동안 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, 그러면 왼쪽 윙백은 딱 한 명 남습니다. 페리시치 한 명 갖고 남은 시절 다 소화를 해야 돼요. 없어요. 세세뇽도 다쳤으면. 물론 여기 이제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있기는. 벤 데이비스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. 벤 데이비스를 원래 왼발잡이니까 포백 볼 때 왼쪽 풀백을 받던 선수니까 벤 데이비스를 또 왼쪽 윙백으로 페리치와 함께 로테를 돌린다든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. 근데 여하튼 현재로서는 페리치만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, 그림 이상해지죠? 다이어를 끌어올리고 벤 데이비스를 끌어올려서 하는 게 만약에 도어티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, 도어티는 국가대표팀에서는 왼쪽도 보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도어티를 또 돌리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도어티는 팀을 떠났기 때문에 없어요. 그래서 벤 데이비스도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플랜 B, 플랜 C, 플랜 D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로얄을 돌릴 수도 있는데, 근데 아까 우리 그러더라고요. 로얄은 오른쪽에서 퍼포먼스가 최근에 너무 좋으니 좋은데 쓰자. 왼쪽 돌리면 안 된다. 근데 로얄도 정말 안 되면 로얄도 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. 왼쪽으로. 오른쪽은 이제 페드로 포로 갖고 가는 거죠. 근데 진짜 이건 좀 제가 봐서는 큰일 난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세세뇽 다쳤죠. 비수마, 그다음 벤타고르 시즌 아웃. 근데 그런데다가 요리스도 지금 4월 초에나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? 6주에서 8주니까 골키퍼. 포스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도 한번 요리스 다쳤을 때 말씀드렸지만 포스터는 너무 불안해요. 그러면 앞쪽에 지금 미드필더 쪽 불안하죠? 수비 불안하죠? 윙백들 불안하죠? 그런 상태에서 포스터까지 이렇게 키만 2m 넘지 발밑이 너무 불안해요. 그럼 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면 앞쪽 라인이 다 흔들 수밖에 없다. 일단 지금 뭐 순위 싸움은 4위 싸움을 하고 있고,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을 앞두고는 있는데, 와, 이번 시즌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. 그죠? 한번 뭐가 안 될 때는 이게 막 악재라고 하는 건 한번 쏟아지면 그냥 이렇게 막 몰려서 다가오는 것 같아.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. 진짜 토트넘 어렵네요. 이 방법이 있을까? 어려운 상황입니다.